지난 시간에는 자료 6번 1순위 건저당권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말소되었을 경우 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번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이렇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에 있어서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함정이 요소에 이제 도사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함정에 빠졌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7번 사례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상이 있으면은 경매 절차 밖이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대금 납부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가서 낙찰자 명의를 자기가 등기를 했다 해가지고, 야, 이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심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 납부하고 나서 배당기일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배당기일이 경과된 그 이후에 소위 경매는 배당기일이 땡 끝나면 모든 경매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배당기일이 경과된 그 이후에 경매 절차 밖에서 어머나 하면서 내가 또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충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렵고,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강의했던 X파일, 그게 제가 좀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좀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가지고 빠져나올 것이냐. 근데 어떤 변수가 발생되었는데 그 변수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이 나한테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나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리하다 이랬을 경우 당연히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매각 기일이 있고요. 매각 허가 기일이 있고요. 대금 납부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매각기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요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되어서 낙찰자한테 어떤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관련된 대법원 사건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대법원 95 가나다라 마입니다. 95마 1197호 사건입니다. 1197호 사건인데 요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A라는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마도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 잡아가지고 이 A라는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 입찰 참여하는 양반이 아마도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런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자기 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들어가서 일단 이 양반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보니까 재차 확인해보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A가 뚝 버티고 앉아있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어떡하실랍니까? 야, 이거 내가 조사를 잘못했네 해가지고, 나의 잘못이니까 내가 그냥 막 주저앉으면 되겠다? 주저앉으시려면 그냥 주저앉으시라고. 그러나, 주저앉는다기보다는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어떡하지? 그래서 요 사건을 보게 되니까 말이야.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거든요. 또 이제 집행관이 현장을 나가서 뭐를 현황에 대한 조사를 보고서 형식으로 꾸며가지고 경매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사 보고서 및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뭐다 이게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었대요.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상에는 없었다 이거지. 그럼 뭐를 이유로 하니까 현황조사 보고서네요. 죄송합니다. 보고서 현황조사 보고서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뭐다? 이게 중대한 하자야, 하자. 이거 분명히 하자입니다. 예, 법원에 작성한 게 서류에 분명히 중대한 하자야. 왜냐? 이 서류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 이거지. 따라서 지금 법원 너네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 해가지고 요걸, 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현황조사 보고서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라면 이건 뭐다? 하자라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뭐다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이것도 이제 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요때로부터 요때 사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매각 허가기일이면 통상 7일 후에 이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1등으로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법원에서 뜸을 뚝 들이다가 이 날짜에 그래 갑 너한테 매각 허가할게 팔겠다 이거지.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여기 이 날짜에 뭐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단 말이죠. 결정이 나는데 요 사이에 두 번째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변수가 발생되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6번 사례와 같습니다. 요 내용 뭐다 이게? 6번 사례에 보면 대법원 98마 103 하나 사건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의변제입니다. 뭐가 대의변제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에 뭔가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대의변제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지면서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낙찰자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는 이 날짜에 이미 뭐가 났습니까? 이 날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죠. 그죠? 매각 허가 결정. 매각에 대한 허가 결정이 났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와 내가 돈 내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뭐다?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거 이걸 어떻게 취소해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언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대금을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대금을 낙찰자가 이제 대금을 이미 납부했단 말이죠. 경매는 이제 절차에서 쭉 진행이 되니까 대금을 딸깍 납부했다고 하면 이때는 뭐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낙찰자 앞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낙찰자가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금 납부일 이후 거기에 뭐가 잡힌다 하더라? 통상적으로 대금 납부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뭐가 배당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되었단 말이야, 이 사이에. 그럼 이미 대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 뒤에 경매는 뭐다? 배당기일이 땡 끝나면 모든 경매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요 안이 뭐다? 경매 절차 아니요. 이건 뭐다? 경매 절차 바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팎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배당기일 전에 어떤 변수가 발생됨으로 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대법원 사건 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96거입니다. 96거 64 판결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아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겠지요. 했는데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이 보전 가등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저당권보다 이 가등기인데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게 담보가 아닌 보전 가등기랍니다. 그럼 보전 가등기 같으면 이게 낙찰자한테 인수, 불소멸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이 상태 경매가 신청되니까 다시 위쪽으로 오시니까 이 사람이 매각 기일날 들어가서 1등으로 써버렸어요. 법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나오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이후에
약 한 달 반 이후에, 야, 내가 허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너 잔금 납부해라 해서 아마 이 양반이 잔금을 납부한 것 같아요. 잔금 납부하고 나서 이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최선순의 이 보존 가등기가 이 양반이 이때가 본등기를 덜컹해버렸네, 본등기. 그러니까 대금 납부한 그 이후에 본등기 했다.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가등기 한 날로 휙 소급해버린단 말이죠.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한다. 그런데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뭐다, 이게? 가등기 한 날보다는 훨씬 나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결과론적으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 이랬을 경우엔 또 어떻게 몸부림치지? 그러니까 그 몸부림치는 방법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경매도 하나의 매매의 한 행태입니다. 자, 매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고 팔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한테 매매 대금 전액을 다 지급을 하면은 지급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뭘 가져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다 냈다 이거지. 돈 다 냈으면 이 낙찰자는 자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을 해야 돼. 온전하게 취득을 해야 되는데 더 불구하고 돈 내고 나서 그 뒤에 소멸되지 않는 가등기가 본등기했던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리 분석을 좀 자칫 잘못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단 말이죠.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되었다면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게 투자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 낙찰자, 즉 경매 투자자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본등기 데모로 인해서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매도 뭐다? 매매의 한 행태에 따라서 매매 계약에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계약. 돈 주고 돈 내고 소유권 이전받고죠.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려놨거든요. 이 판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이거 천천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경매 대금을 완납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본등기 하기 전이니까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법하게 진행되어 온 경매 절차를 취소를 할 수는 없어. 만약에 요 타이밍이나 어때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경매가 쭉 진행이 돼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낙찰자는 이로써 등기 없이도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지. 그럼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던 경매 절차를 취소는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배당기일 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되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 밖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서 별개의 소송에 의해서 다투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당기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경매 절차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그 판결 내용이 대법원 96과 64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례, 이 판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순위,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 치자 이거죠. 1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인의 낙찰자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1순위 저당권을 어떻게 대금 납부하기 전에 갚아버렸어. 누가? 채무자 아니면 또 임차인 등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것을 갚아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말소 등기를 안 시켜버렸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등기부등본 또 뒤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 계속 살아있거든. 대금 납부해 그랬어. 대금 납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는 뭐 배당기일인데 우리가 배당표는요 배당기일 3일 전에 요것 좀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어떻게? 배당표를 법원에서 확정 짓습니다. 확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1순위 저당권은 뭐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말소된 게 아니고 그대로 이 저당권이 살아있겠구니 생각하고 돈 내고 나서 내일 모레 배당기일이다 해가지고 배당표는 뭐다?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이 된다 해서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경매 사건에 있어서 경매가 종결되는 건 언제다? 배당기일 날 경매가 종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도 배당기일 하루나 이틀 전쯤 말이죠.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셔가지고 배당표 있잖아요. 배당표에 대한 등본 교부 신청하셔야 됩니다. 배당표 등본에 대한 교부 신청을 하셔야 돼. 이게 여기를 보면 법원에 가시면은 열람 등사 청구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의해 가지고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배당기일 한 이틀 전쯤 가셔가지고 배당표 등본에 대한 교부 신청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해보시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배당기일 이틀이나 3일 전에 알았다더라 했을 경우 만약에 이런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만약에 언제 배당기일 3일 전에 그 인지를 하였다면 다시 이쪽으로 오시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배당기일이 끝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몸부림치고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분명히 매매의 한 행태고 그러면 입찰자가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 금액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저러한 임차인을 내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입찰 금액을 썼다는 거죠. 근데 사실적인 관계에서 지켜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된다면 분명히 뭐가 바뀐 겁니까? 매각 조건이 바뀐 거나 말이죠. 그죠? 매각 조건이 바뀌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치고 빠져나올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또 나가서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경매 절차 밖에서 별개의 이게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누구를 상대로 배당기일 날 배당 받아간 배당 요구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야 너네들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니까 내놔라.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또는 나아가서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경매 대금에 대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알았다. 그러면 경매 대금 있잖아요. 그죠? 경매 대금에 대해서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입찰할 당시에 그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지금 현재는 뭐다? 임차인을 인수한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 상과 경매 절차 밖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본 자료에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현재는 보니까 배당기일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경매는 뭐다? 배당기일이 경과되면 일단 경매 절차는 끝납니다. 그래서 뚜두두두두두 하고 이거 이제 뭐다 이게 경매 절차 이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뀌란 말이죠. 경매 절차 바뀌어. 바뀌는데 이때 가가지고 낙찰자한테 불리한 그런 변수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발생될 수 있잖아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죠? 뭐냐면은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더라. 근데 이 가처분은 경매 절차상에서 일단 말소되었다가 경매 절차 밖에서 내가 왜 말소 대상이냐? 난 말소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러니까 내보다 앞서 설정된 1순위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액이 한 푼도 없다 이거지. 빵원에 빵원 제로야. 그럼 이것은 형식상의 저당권은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걸랑 따라서 경매 절차 상에서 말소됐던 것인데 현재 경매 절차 밖이란 말이야. 밖에서 어떻게 말소 회복을 시켜줘 해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해버리게 된다면 이때는 없어졌던 가처분이 다시 벌떡 되살아납니다. 이랬을 경우에
경매 절차 밖에서 어떻게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민법 578조 해가지고요. 이것도 민법 578조가 이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됐다 했을 경우는 1번 타자가 채무자한테 야, 내가 돈 내고 나서 내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내가 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권 상실했다. 따라서 이게 담보 책임이요. 누가? 채무자 네가 담보 책임져. 따라서 내가 돈 돌리도 이 사람이 자리가 없으면 일단 이 사람 제쳐놓고 2번 타자 누구?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적어놨나요?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절차 안에서는 나름대로 참 이게 몸부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매 절차 밖에서만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다 하게 되면은 말이죠. 민법 578조의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항이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받아간 채권자들한테 야 너네들 배당받아간 건 부당이 되니까 내가 알아서 너 돈 없다고 못 할 거냐. 소송 제기해봐라 했을 경우에 판결문을 100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매 절차 상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배당기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가 확정된다는 거. 그럼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가셔가지고 배당표에 대한 등본 신청하셔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해서 배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라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의 해지 신청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신다든지 그게 덧붙여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시려면 경매는요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떻게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같이 해서 일단 권리에 대한 구제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7번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대금 납부하기 전에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된 경우인데 6번 사례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좀 틀린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 이 경매 사건을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